파이썬 시각화 기술 동국대학교 이현봉입니다. 강의 목표는 그래픽을 활용해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래픽적 탐색 분석에 펜다스, 매트플로리브, 시본과 같은 파이썬 시각화 패키지 활용을 익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목에 필요한 선행 지식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넘파이, 펜다스 그런 패키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는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가 있어야지 이 과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주제가 시각화죠. 우리는 시각화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과정 중에 시각화가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기술들을 다룰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거든요. 저 아래에 지구본이 있는데 저거는 실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입수해서 적절한 전처리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그런 데이터 탐색 분석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곧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과정 중에 시각화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던가 뭐 그 밖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무슨 자동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도 시각화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각화는 이 데이터 탐색 분석 과정 중에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할 때 그 두 과정 중에서 많이 쓰입니다. 앞장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화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과목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아니기에 그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시각화가 거기 많이 쓰이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탐색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 아래에 보이시는 분이 존 튜키라는 분이십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전기 전자공학 쪽에서 이런 FFT라고 하는 푸리에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발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나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요즘에 비트란 말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이게 32비트짜리야 할 때 소프트웨어 비트라는 그런 용어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저분이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은 물론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들을 발견하려는 태도, 유연성 그리고 자발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탐색적 데이터를 탐험한다는 얘기겠습니다. 영어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저 짧게 EDA라고 합니다. 나도 앞으로 EDA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시각화.
시각화가 EDA 과정 중에 많이 쓰입니다. 좋은 시각화, 나쁜 시각화, 그리고 ugly, 아주 안 좋은 시각화, 그것들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좋은 시각화는요, 분석의 관점에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무슨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목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 목적에 잘 부합되는 시각화가 좋은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고객에 맞춰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고객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분석 내용에 우리가 그 고객이 가령 여러분들의 시각화를 하는 사람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DA를 하면서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니까요. 그 목적에 잘 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시각화고요. 나쁜 시각화는 시각화를 했는데 이 시각화가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거를 보고 시각화를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특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고객이 있어서 이럴 때 나쁜 시각화입니다. 그러다 정보가 없어도 나쁜 시각화겠죠. 진짜 나쁜 거는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럴 경우는 적겠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아주 나쁜 것이겠죠. 이런 거. 그리고 화려하기만 하고 정보가 없는 것도 매우 나쁜 시각화입니다. 이게 좋은 시각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거는 그 위도, 이가 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피부색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은 아주 명확하죠. 적도 분간에는 이렇게 검은색 쪽에 색깔이 짙고 저 위아래로 이렇게 갈수록 그 피부색이 옅어진다. 진짜 이런 것들이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화 같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참 좋은 시각화입니다. 이거는 무슨 바나나를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이 국가들의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건데요. 저 뒤에 바나나 이 사진이 있고 무슨 막대 그래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막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 색깔로도 구분했고 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는 어글리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시각화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려하여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목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복습을 하는 겸,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런 데이터 형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과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NBA라고 기억하는데 농구 선수들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표와 같죠. 어떻게 보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시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차원이죠. X, Y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2차원 배열 형태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파이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펜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장 위에 쭉 있는 그 짙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열들의 이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행열 그리죠. 2차원 배열을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를 그 열들의 이름, column na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 row라고 그러죠. row 하나는 저것을 우리가 row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는 instance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름을 하는데 또 데이터 포인트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row 또는 행 또는 인스턴스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는 것들을 저것을 row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참고로 이 첫 번째를 그 순서를 매길 때 첫 번째를 번호를 0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row를 0번 row, 그 두 번째를 1번 r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컬럼, 열이죠. 저기서도 저 컬럼은 농구 선수 한 명 한 명들의 그 신상에 관한 속성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컬럼들도 역시 번호가 0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3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두 지금 저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0번 컬럼부터 7번 컬럼까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0번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인덱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행의 인덱스가 뭐지? 또는 열의 인덱스가 뭐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통의 경우 그냥 인덱스 그럴 때는 행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가장 저 왼쪽에 0, 1, 2, 3, 4부터 쭉 내려가는 것이 저 행의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열의 인덱스를 얘기할 때는 열의 인덱스 또는 컬럼 인덱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러면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보통 데이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간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NaN이라고 쓰이는 것들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거는 결측치, 저것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였기 때문에 NaN이고, 보통의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시는 이런 표나 아니면은 이 엑셀에서는 빈 칸들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결측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 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러기도 하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개의 그 열들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아까 이걸 보겠습니다. 저 컬럼에 이렇게 쭉 이름부터 무슨 웨이트 그러니까 몸무게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저런 거를 우리가 컬럼이라고도 하고 컬럼명 그러니까 열의 명이 그 해당 열을 우리가 그 열이 무슨 정보를 담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저것들을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변수. 그러니까 저기는 모두 그 8개의 변수들이 사용됐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데이터 유형을 볼 때 우리가 이 변수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하나가 속성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들을 합니다.
변수 중에 범주형 변수, 또 이거를 질적 변수라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변수 형태로는 수치형 변수,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범주형 변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명목형 변수, 순서형 변수입니다. 명목형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이름으로 구별되는 그런 변수가 명목형 변수고, 순서형 변수는 이런 변수의 값이 이런 이름들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에 이런 순서를 매길 수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순서형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형 변수, 말 그대로 변수의 값들이 숫자로 되는 겁니다. 그 변수는 다시 연속형 변수와 이산형 변수,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산형 변수는 변수로 가질 수 있는 값이 특정한 값들만 가능할 때, 그럴 경우에 그 변수를 이산형 변수라고 이렇게 하고, 연속형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특정한 값이 아니라 무한대의 값일 때, 대표적으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일 경우에, 그럴 때 그 변수를 연속형 변수라고 합니다. 또 다시 연속형 변수를 구간 변수, 비율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8개의 변수가 있는데 딱 보시게 되면, 저 변수의 값이 저렇게 이름들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거는, 저거는 다 명목형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수치형 변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또 다시 열심히 보게 되면, 저 범주형 변수 중에서 명목형인 것이 저기 나와 있는 그 변수의 값들이 뭐 이름이라던가 이런 팀명이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순서를 매길 수가 없죠. 이름에 순서를 매길 수가 없죠. 그런 거니까 저런 것들은 다 명목형 변수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명목형 변수는 혈액형, 색깔, 취미, 뭐 종교, 뭐 거주지, 이런 것들에 뭐 혈액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그 혈액형이 취할 수 있는 변수값이 A, B, O, AB형, 그런 것들이니까는 당연히 이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목형이고, 저 A, B, O, AB 간에 저기에 자연적으로 순서를 매길 수가 없죠. A형이 B형보다 더 크냐 작으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명목형이고, 색깔도 그렇겠죠. 빨강도랑 저기에 순서를 매길 수가 없고, 취미도 취미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거기에 그 취미에 해당할 수 있는 변수값이 스키, 야구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경우에 역시 순서를 매길 수가 없죠. 종교도 그렇고 거주지, 그러니까는 많은 그 데이터의 속성들을 얘기할 때 그 속성에 취할 수 있는 변수의 값들은 많은 경우에 명목형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순서형은 똑같이 이런 이름이나 낱말로 되어 있는데, 가령 호감도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호감도에 취할 수 있는 값이 좋다, 보통이다, 싫다, 역겹다, 그런 거 있을 때 저것도 범주형이긴 한데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감도가 있을 때 좋음이 뭐 가정 뭐 이거하고 좋다서부터 나쁘다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순서형. 또 역시 증상, 뭐 내가 증상 어디 아플 때 증상이 심하다, 뭐 견딜만하다, 약간 또는 전혀 없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우리 순서형 변수에 속합니다. 수치형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산형, 그 수치형 변수는
인구, 그것들은 이산형이죠. 그 이유가 인구가 인구수 그럴 때 0,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럼 인구는 자연수만 가는 거예요. 0서부터 자연수. 가령 인구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마이너스 31.1입니다. 그게 안 되죠. 그런 거니까는 저거는 수치형 중에서도 이산형일 거고, 또 사건의 횟수, 어떤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다. 가령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코로나 확진자 그 수는 0서부터 자연수만 가능해요. 하나도 없다, 0일 거고, 1명이다, 2명이다, 아니면은 뭐 3,000명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대체 31.333명입니다. 그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산형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산형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연속형은 이 어떤 시간의 측정 이런 것들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연속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33초, 뭐 333,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연속된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우리가 그냥 1시간, 2시간, 뭐 1시, 2시 그러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끝이 없이 정밀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도 본질적으로 연속형 변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이산형 변수 같이 쓸 수도 있지만요. 뭐 거리, 뭐 그런 자연적인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거, 몸무게 이런 것들도 아주 정밀하게만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연속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 형태입니다. 이것들을 이산형과 연속형 변수를 다 같이 묶어서 수치형 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즈음에서 시각화가 데이터 EDA라고 내가 했죠. EDA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EDA에서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모델을 만들기 전에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해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 변수죠. 그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때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해요. 가령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뭐 데이터를 요약한다 그런 말도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특히 이제 이거는 수치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치형 변수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중심이 뭐냐? 중심은 뭐냐면 그 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뭐냐? 그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평균이에요. 평균. 그 데이터가 아까 봤듯이 그 NBA 선수들의 뭐 가령 뭐 10,000명이 있을 때 그 모든 선수들의 평균 키가 얼마가 되지? 그럴 때는 그것이 그 키라고 하는 변수의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심값 또는 대표값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 경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중심값은 뭐냐 또는 대표값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것도 조금 생각하면 그런 게 그런 평균 같은 것들은 수치형이라야만 되지만 가령 그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순서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때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범주형에서는 평균 계산이 안 되죠. 평균 계산은 이거는 수치형이어야만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 변수의 대표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다 데이터의 중심 값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변수를 이해할 때 많이 쓰는 것이 그 변수의 펼쳐짐, 퍼짐 정도, 스프레드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어떤 중심값을 기반으로 아니면 중심값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산 또는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런 데이터의 그 퍼짐 정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데이터 요약치들을 씁니다. 그런데 명목형 변수에서는 이 속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갸우뚱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분포, 우리가 앞으로 분포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것이 확률 분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히스토그램 같이 그냥 데이터들의 이 카운트 분포일 수도 있죠. 분포. 그러면은 이 분포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가령 중심을 두고 대칭인가? 아니면 한쪽으로 쏠렸나? 아니면 보통의 분포가 중심이 한가운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그림에서는 봉우리가 하나지만 봉우리가 2개 있나? 아니면은 뭐 5개인가?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데이터의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저런 것들을 데이터의 분포 모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세 가지가 가장 흔히 쓰이는 이런 변수 또는 데이터의 요약치들입니다. 데이터 요약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 또는 설명 통계라고 하는데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중심 경향치, 분산, 분포의 모양들을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설명 통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통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요약하는 것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점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EDA를 단변수, 하나의 변수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을 단변수 EDA 또는 일변수 EDA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다 같이 보면서 그 변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다변수 ED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역시 비그래프적 통계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래프를 많이 써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단변수 EDA,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인데요. 하나 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변수 EDA에서 아래 그림들은 중심 경향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 위에 거는 우리가 통계치로서 평균을 구할 때 위와 같이 구하죠. 그 어떤 특정 변수의 모든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의 개수만큼 나눴을 때 그것이 우리가 평균이 되죠. 아래 그림은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본 겁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저것이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저것도 분포죠. 그래서 가장 기타랗게 올라오는 저런 거를 우리가 가장 조기에 해당되는 그 샘플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저거를 최빈값,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중앙값,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평균값이라고 저렇게 봤습니다. 저 세 가지가 다 중심 경향치인데 이렇게 이 좌우 대칭이 아닐 경우에 저 세 가지 중심 경향치 속성들이 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때의 차이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단변수 EDA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각화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가? EDA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